말씀드릴 내용은 이코노미스트지가 바이러스가 몰려온다. The virus is coming. 제아에 다룬 커버 스토리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 부분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원문 소개와 함께 영국 원어민이 읽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들어보시면 영어로 이해하기가 수월할 줄 믿습니다.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코노미스트지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각국 정부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질 것인데 중요한 것이 대중과의 소통, 바이러스 전파 속도 지연, 급증하는 치료 수요에 대비한 보건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세 가지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2%포인트 낮아질 수 있고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이 격리 조치를 완화해서 경제를 되살리려 노력하겠지만 2차 감염으로 타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발병 건수와 관련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마음이 급한 공산당 지도부가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서두를 경우 기숙사와 식당 등 단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매일 1만 건을 테스트하고 확진자를 발표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경계를 풀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 분석의 바탕을 두고 중국인 입국 통제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내용 중 중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에 있어서 정직은 희망보다 훨씬 값지다. 12월 초 중국을 강타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질병 COVID-19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은 지난주다. 많은 정부가 질병을 막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맹공에 주민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팬데믹이 매우 심한 독감과 유사하다고 할 경우 여러 모델을 통해서 시험해 본 결과 12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1%로 2%포인트 낮아질 수 있고 더 악화될 시에는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될 수 있다. 주중 그 전망이 나오자 S&P 500 지수가 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접근 방식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 모델이 여타 세계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격리 조치는 비용을 수반하는데 경제 생산의 그 상실뿐만 아니라 격리된 사람들의 고통도 심하고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조건상 제약으로 인해 치료도 못 받았다. 이러한 비용이 그만큼 이득을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중국은 격리 조치를 완화해서 경제를 되살리려 노력하겠지만 2차 감염으로 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민주국가들의 경우 중국이 했던 그러한 범위까지 개인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란이 혼란한 전염병 상황을 보여준 대로 권위주의 정부라고 해서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잠깐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린 홍콩대 교수의 글을 보면은 북경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을성이 없다. 시진핑은 지방 관리들에게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고 했고 지방 정부는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폭스콘과 같은 대기업은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수천 위안을 보너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폭스콘 같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 경쟁업체에 100만 달러 계약을 이룰 수 있다는 리스크가 당연히 있다. 북경 당국의 목표는 명확한데 무역 전쟁과 미국과 여러 긴장으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이 느려졌고 충격에 취약해서 이를 떠받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경제를 다시 시작하고 소생시키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공장, 식당, 또 기숙사에 돌아가서 함께 생활할 터인데 새로운 바이러스 2차 감염 파도가 A new wave of COVID-19 2차 감염 파도가 새로 밀려올 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정확히 모방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가 대중과의 소통, 두 번째가 전파속도 지연, 세 번째 급증하는 치료 수요에 대비한 보건 시스템 정비가 그것들입니다. 의사소통의 좋은 사례는 명확하게 경고 조치를 한 미 질병통제센터 CDC다. 반면에 나쁜 사례는 이란의 보건부 차관으로 정부가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에 굴복한 예를 보여준 그 사례다. 진실을 포장하려는 어떠한 좋은 의도건 그것은 자멸적이다. 불신과 루머가 확산되고 결국은 공포를 퍼뜨리기 때문이다. 질병이 어떤 대가를 치러든 간에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신호, 그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끔찍하다는 시그널은 바이러스가 불가피하게 도래할 것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좌절시킨다. 정부가 약해질 때 러시아에서 나오는 음모론은 이미 벌써 민주주의 국가의 대응을 질병에 대한 대응을 방해하고 불신하도록 의심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중국의 두 번째 교훈은 정부가 질병의 확산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전염병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보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완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곧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된다. 유행성 독감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계절성으로 판명되면 내년 겨울까지 발병 사례가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에 대처하는 더 나은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새로운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교훈은 앞으로 발병할 것에 대비해서 보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물류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병원에는 가운, 마스크, 장갑, 산소 그리고 약품 공급이 필요하다. 이미 이러한 것들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들 국가들은 환기 장치를 비롯해서 장비가 많이 모자랄 것이다. 병동과 각 층을 따로 확보하는 계획도 필요하다. 병원 직원이 발병할 때 여하에 대처할지, 환자가 밀려들 때 어떤 환자를 선별 진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작업이 끝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이미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모두 노출시켰다. 선진국, 부자 국가도 개도국 모두 정치 시스템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중국은 팬데믹에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벌어놨다. 지금은 벌어놓은 시간을 활용할 때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So what? 이코노미스트지 말미에 지적했듯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하여 여하이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치 시스템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중국의 2차 감염 사태 확산에 대비해서 중국인 입국 차단을 하시라도 내릴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원문과 함께 그 영국 액센트로 읽어주는 파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n public health, honesty is worth a lot more than hope. It has become clear in the past week that the new viral disease, COVID-19, which struck China at the start of December, will spread around the world. Many governments have been signalling that they will stop the disease. Instead, they need to start preparing people for the onslaught. If the pandemic is like a very severe flu, models point to global economic growth being 2 percentage points lower over 12 months, at around 1%. If it is worse still, the world economy could shrink. As that prospect sank in during the week, the S&P 500 fell by 8%.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as this week full of praise for China's approach. That does not, however, mean it is a model for the rest of the world. All quarantines carry a cost, not just in lost output, but also in the suffering of those locked away, some of whom forego medical treatments for other conditions. It is still too soon to tell whether this price was worth the gains. As China seeks to revive its economy by relaxing the quarantine, it could well be hit by a second wave of infections. Given that uncertainty, few democracies would be willing to trample over individuals to the extent China has. And as the chaotic epidemic in Iran shows, not all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capable of it. Yet, even if many countries could not or should not exactly copy China, its experience holds 3 important lessons: to talk to the public, to slow the transmission of the disease, and to prepare health systems for a spike in demand. A good example of communication is America'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which issued a clear, unambiguous warning on February 25th. A bad one is Iran's deputy health minister, who succumbed to the virus during a press conference designed to show that the government is on top of the epidemic. Even well-meaning attempts to sugarcoat the truth are self-defeating because they spread mistrust, rumours, and ultimately fear. The signal that the disease must be stopped at any cost, or that it is too terrifying to talk about, frustrates efforts to prepare for the virus's inevitable arrival. As governments dither, conspiracy theories coming out of Russia are already sowing doubt, perhaps to hinder and discredit the response of democracies. China's second lesson is that governments can slow the spread of the disease. Flattening the spike of the epidemic means that health systems are less overwhelmed, which saves lives. If, like flu, the virus turns out to be seasonal, some cases could be delayed until next winter, by which time doctors will understand better how to cope with it. By then, new vaccines and antiviral drugs may be available. The third lesson is to prepare health systems for what is to come. That entails painstaking logistical planning. Hospitals need supplies of gowns, masks, gloves, oxygen and drugs. They should already be conserving them. They will run short of equipment, including ventilators. They need a scheme for how to set aside wards and floors for COVID-19 patients, for how to cope if staff fall ill, and for how to choose between patients if they are overwhelmed. By now, this work should have been done. This virus has already expos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hina's authoritarianism. It will test all the political systems with which it comes into contact in both rich and developing countries. China has bought governments time to prepare for a pandemic. They should use it.